손실 또는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찾는 과정을 아시나요?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데요. 유한한 시간,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 연산량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낼 수 있어야 해요. 즉, 학습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오늘은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인 옵티마이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문제점. 먼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1.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작게 설정하면 학습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 러닝 레이트를 높여서 학습을 한다면 수렴 지점에서 좀 더 정확한 미니멈 값을 찾지 못하고 발산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문제의 러닝 레이트를 학습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돼요. 러닝 레이트는 모든 가중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값이에요. 각 가중치마다 중요도나 스케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각 파라미터마다 중요도를 반영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2. 극가. 이 그림을 볼까요? 그림처럼 손실함수의 개형이 단순하지 않고 수많은 지역적인 홀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시작 위치에 따라서 기울기의 크기만큼 업데이트된다면 A 지점에 수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학습을 아무리 오랫동안 진행해도 전역적인 최소 지점인 B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처럼 지역적인 극값을 로컬 미니멈, 전역적인 최소 지점을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해요. 3. 안장점. 안장점을 뜻하는 새들 포인트에서 새들은 말의 안장을 뜻해요. 그림처럼 말의 안장과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말인데요. 이 새들 포인트는 어느 방향에서 보면 극대값이고 다른 방향에서 보면 극소값이 된다는 특징을 갖는 지점이에요. 즉, 업데이트를 진행하다가 기울기가 0으로 계산되어 극소값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점이 안장점으로 극대값인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에 대해 살펴볼까요? 모멘텀 옵티마이저. 모멘텀은 탄력, 가속도 등을 의미해요. 이런 단어의 의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모멘텀 옵티마이저는 진행 방향으로 더 진행해보는 것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흔히 관성이라고 알고 있는 개념을 최적화에 적용한 것입니다. 즉,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다가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업데이트해온 모멘텀을 이용해 더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모멘텀 알고리즘의 수식은 이렇습니다. 모멘텀 변수 V를 도입하여 이전 V 값을 일정 비율로 반영해 가중치 W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모멘텀 알고리즘의 구현체를 살펴볼까요? 임의의 지점 W에서 기울기를 계산한 후 V라는 변수에다가 상수로와 이전 V 값을 곱한 결과에 새로 계산한 기울기를 더해서 저장해요. 그러면 이 변수 V를 기반으로 러닝 레이트를 곱하여 새로운 가중치 W를 도출하게 되죠. 여기서 변수 V가 이전 기울기 값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멘텀은 이전 그레디언트의 영향을 각 업데이트 시마다로 배만큼 반영되어 이전 기울기는 점차 작아져야 하므로 보통 로는 0에서 1 사이 범위에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0.9로 설정해요. 이 그림은 각각 SGD와 모멘텀을 적용했을 때 계산된 가중치 W를 플랫한 그림이에요. SGD가 오슬레이션이 심한데 반해 모멘텀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굉장히 스무스한 형태로 수렴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다그라드. 아다그라드에서 아다는 어댑티브를 줄인 거예요. 각 가중치마다 어댑티브한 러닝 레이트를 적용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즉, 처음에는 성큼성큼 큰 보폭으로 걸어가다가 극소값에 다가갈 때쯤부터는 보폭을 줄여 정밀하게 최소값에 접근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다그라드의 수식을 볼까요? 변수 H는 가중치 W 지점에서의 기울기의 제곱과 이전의 기울기들의 누적합으로 정의되어 이때 H는 계속 증가하므로 이 값의 제곱근의 역수와
러닝 레이스를 함께 곱해줌으로써 새로운 가중치 W를 업데이트해요. 이건 아다그라드의 구현체입니다. 임의의 지점 W에서 기울기를 계산한 후 이를 제곱하여 이전의 스퀘어드 그레디언트와 더해줌으로써 스퀘어드 그레드를 업데이트해요. 따라서 스퀘어드 그레드 값은 학습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 후 가중치를 도출할 때 현재 계산된 기울기 커런트 그레디언트에서 스퀘어드 그레디언트를 나누어 준 후 러닝 레이스를 곱한 만큼 업데이트돼요. 즉, 학습이 진행될수록 나눠지는 값이 커진다는 의미이죠. 여기서 더해주는 1-8은 디바이드 바이 제로를 방지하기 위해 넣은 매우 작은 값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크게 업데이트되다가 점점 업데이트되는 크기가 작아지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죠. 이 그림은 아다그라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가중치의 변화폭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R, M, S 풀업, R, M, S 풀업 옵티마이저는 아다그라드 옵티마이저의 스퀘어드 그레디언트를 도출하는 부분에서 스퀘어드 그레디언트와 커런트 그레디언트의 반영 비율을 강제한 알고리즘이에요. decay rate은 0.9에서 0.999 범위에서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용한 이유는 아다그라드가 학습이 진행될수록 어댑티브하게 업데이트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좋았으나 오랜 시간 진행하게 될 경우 학습 크기가 0에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런트 그레디언트의 제곱값의 반영 비율을 줄여 학습 크기가 0에 수렴하는 현상을 방지한 거예요. R, N, S 프롭의 수식입니다. 아다그라드와 차이점은 H 값을 계산할 때 가중 평균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요. 구현체를 통해 스퀘어드 그레드 변수를 도출하는 부분이 decay rate 라는 값에 의해 반영 비율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옵티마이저는 아담이에요. 아다그라드 또는 R, M, S 프롭과 모멘텀을 합친 기법으로 모멘텀 변수를 통해 이전 기울기의 관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학습이 진행될수록 업데이트 크기를 어댑티브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모두 갖춘 알고리즘이에요. 아담 알고리즘의 수식입니다. 모멘텀 변수 V와 기울기 제곱의 누적합 H를 각각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여 가중치 W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두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게끔 디자인되었습니다. 구현체를 살펴볼까요? 아담 옵티마이저에서는 먼저 두 개의 모멘텀 변수를 계산해요. 각각 임의의 지점 W에서의 기울기의 제곱과 이전 기울기 값들을 상수 베타1, 베타2의 비율로 반영하여 저장한 값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폭으로 증가하는 언바이어스드 퍼스트 값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언바이어스드 세컨드 값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학습 진행 상황에 따라 어댑티브하게 러닝 레이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담 옵티마이저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아다그라드의 결과에서 나타난 0으로 수렴된 현상이 없어지고 모멘텀을 유지한 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기존의 오리지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옵티마이저들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최근에는 이런 옵티마이저들이 모두 API화되어 제공되고 있어 알고리즘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각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원리로 최적화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자신만의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싶다면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랄게요. 그럼 모두 안녕!